네, 루키느바 이동환 기자입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창 오프 시즌입니다. 서머리그 네. 끝났고 8월이에요. 네, 8월인데 뉴스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가 네. 원래 제일 재미없는 시기죠. 네. 근데 아직 두 건의 트레이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데미안 릴라드와 제임스 하든이 트레이드 요청을 했는데 트레이드 되지 않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뭐 필라델피아든 포틀랜드든 쉽게 안 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승기자는 이 상황 올드스쿨로서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날 텐데 솔직한 심정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포틀랜드도 그렇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네. 요거는 바람직해요. 이렇게 네. 해서 선수가 이제 본인 1년 시간 지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작에 그 룰을 어떤 미풍양속을 어기지 않고 사회적인 합의를 깨지 않고 잘했어야죠. 네. 근데 자꾸 그런 어떤 뭐 특정 팀을 지목을 해서 난 여기를 보내달라. 제임스 하든도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옮겼죠. 그래서 제임스 하든이 지금 뭐 7년 동안 트레이드 요청을 4번인가 해가지고 NBA 역사상 커리어 하이랍니다. 네. 이런 선수가 없고, 릴라드도 이제 뭐 결국 이제 뭐 트레이드 요청을 했지만 어쨌든 특정 팀을 원한다는 얘기를 이제 에런 굿윈 에이전트가 계속 흘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NBA 사무국이 30개 팀에 이제 좀 뭐랄까 공지를 전달을 경고죠? 했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릴라드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선수가 트레이드 요청을 하면서 특정 팀에 이제 어떤 특정 팀에 보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한 어떤 이제 메모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일단 각 구단들은 릴라드가 뭐 트레이드 요청을 하면서 특정 팀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 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올해 여름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CBA 노사협약룰에 또 눈에 띄는 룰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가 트레이드 요청을 공론화했을 때, 네,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을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벌금을 받게 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이거 좀 어떤 변화라고 보십니까? 이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사실 이게 그전에는 이 어떤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나 뭐 제임스 하든, 그리고 뭐 카와이 레나드 이런 선수들, 벤 시몬스, 지금 뭐 릴라드까지 정말 많은 슈퍼스타들이 본인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구단을 압박을 하고 특정 팀 보내달라 깽판을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트레이드 가치를 똥으로 만들어서 이 구단이 다른 팀과 협상했다면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었던 그런 자원들을 못 받아오게 되는, 결과적으로 전력 약화가 되는, 그래서 구단에 피해를 주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CBA 룰 개정을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구단주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분이 일어나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징계, 출장 정지 징계 아니면 벌금을 내리겠다. 트레이드 요청을 하는 건 좋다. 그렇다면 구단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데서 물밑 작업을 해라. 그건 괜찮은데 이거를 언론에 대고 뭐 에이전트가 됐든 가족이 됐든 뭐 이런 어떤 주변 사람들이 이걸 떠들고 다녀서 이 공론화되고 특정 팀을 원한다 소스가 가게 되면 굉장히 그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이런 안 좋은 이 사례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선수가 뭐 구단에 트레이드 요청하는지 이런 일이 뭐 없었던 건 아닌데 당연히 많았죠. 항상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솔직히 그거라고 봐요. 저는 2012년 르브론 제임스 더 디시전 이후에 선수들이 자신의 어떤 이적할 권리, 내가 원하는 팀에서 뛰고 싶은 권리에 대해서 뭐랄까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지 않는 분위기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결국에 르브론이 총대 한번 매버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번 매버린 것이 다른 후배 선수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르브론이 정말 많은 욕을 먹었고, 이후에 이제 뭐 케빈 듀란트의 이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임스 하든도 언급하셨지만 각종 이 스타들의 어떤 공개적인 어떤 트레이드 요청 이런 것들이 정말 매 시즌 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선수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트레이드 요청하라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게 됐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거는 물론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팀들도 지들 마음대로 선수 트레이드 해버리고 뭐 믿음을 깨버리는데 선수가 못할 거 뭐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선수와 팀 간의 계약에서
선수가 계약 기간을 저버리고 이적을 요청하는 것과 팀이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것은 좀 약간 결이 다르게 다르죠.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과도한 트레이드 요청을 조금 이제 뭐랄까요, 견제하는 이런 룰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폴 조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OKC랑 연장 계약을 5년인가 때렸죠. 네. 근데 그 첫 해 갑자기 깽판 치면서 나 LA 보내달라. 카와이랑 뛰겠다. 이런 형편없는, 에?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내가 볼 때 제도적으로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선수가 계약하자마자 그런 깽판을 친다. 모든 계약 무효. 모든 계약 무효시키고 연봉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선수협회는 반발하겠지만 네. 이런 어떤 그 구단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선수들 믿고 갈 수가 없어요. 계약을 이행을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선수가 이걸 악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또 왜냐면 계약 무효면 FA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연봉을 팀으로 가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연봉을 지급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네가 만약에 뭐 1년간 무급으로 봉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FA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죠. 행복하죠.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너무 위험했어요. 이승희 기자 역시 이제 이 커미셔너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놀랐네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급 봉사를 지켜야 된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저 리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워낙 이제 NBA는 선수 스타 파워가 강한 리그다 보니까 선수 개개인이 어떤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구단의 특별 대우를 받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트레이드 요청도 굉장히 쉽게 하는, 그리고 어쨌든 스타가 있어야 뭐랄까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리그다 보니까 그런 선수가 있으면 또 다른 팀들이 달려들게 되고. 맞아요. 왜냐면 그 선수가 아무리 뭐 카이리 어빙이 뭐 트레이드 요청하면 사실 어빙 저놈 이래도 결국엔 댈러스 같은 팀들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한번 데려가 볼게. 환장하죠. 우리가 그 폭탄 떠안아볼게. 뜨거워도 한번 안아볼게.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NBA가, 근데 솔직히 벌금이, 저는 NBA 선수 연봉 따지면 약간 그런 거예요. 이승 기자가 그냥 쫄래쫄래 슈퍼 가서 그냥 이제 새콤달콤 하나 사 먹는, 마이쮸 하나 사 먹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건 이제 유효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벌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5만 달러죠. 15만 달러 안 되고 1억 5천억을 1억 5천만 달러를 1,500억을 때려야 그 선수 인생 커리어에 번 돈 다 토해내야 그런 짓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양면적인 건데, 그런 선수의 자유로운 트레이드 요청과 어떤 잦은 이적 들로 인해서 사실 NBA가 되게 재밌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선수들 계속 옮기잖아요. 슈퍼스타들이 이적이 굉장히 많으니까 매 시즌마다 새로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생겨요. 이번에 어빙이 댈러스로 갔네? 그런 부분은 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제임스 하든이 예를 들어서 진짜 클리퍼스로 가면 진짜 뭐 슈퍼팀이 탄생했다 이러면서 매년 그런 이슈들이 발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적 시장의 굉장히 역동적인 리그죠. 다른 리그가 사실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축구가 한창 떠들썩할 때 한 2년 전에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이럴 때 좀 시끌시끌했지만 사실 이제 또 잠잠해졌고, NBA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스포츠 리그 중에서 이적이 가장 활발하고 슈퍼스타급의 이적이 가장 활발한 리그인데, 이게 사실 NBA의 재미와 흥행성에 좀 도움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수와 구단의 계약 사이에서 어떤 도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NBA는 어쨌든 사실 스스로를 쇼비즈니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스포츠, 건강과 스포츠를 위한 어떤 단체, 사실 이쪽보다는 어떤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농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쇼를 제공하는 어떤 비즈니스 기업이라는 인식 스스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NBA가 이에 대해서 이번에 선수들과 노사협약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가져온다든지 이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NBA가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선수들이 많이 옮기고 이슈가 생겨야 사실 트레이드 요청도 하고 논란도 생겨야 사실은 되게 재밌거든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인데, 아담 실버가 이런 거를 많이 하죠.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의도적인 이런 논란을 많이 일으켜서 그걸 또 바이럴 시켜가지고 지금 NBA 역대 최고 매출 찍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손방망이, 그러니까 진계라고 해서 지금 15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그냥 경고 차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NBA 선수한테 그 정도 돈은
뭐 그쵸. 크게 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NBA 사무국이 할 수 있는 각 구단에 이제 네. 이렇게 메모를 돌리고 에이전트들에게 경고를 하고 선수들에게 경고를 하는 네. 사실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NBA는 또 선수들을 되게 존중하고 이제 맞아요. 좀 자유를 주는 리그. 솔직히 MLB나 NFL과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자유를 많이 주죠. 근데 진짜 이게 단일 리그잖아요. 근데 네. 이 정도로 그 스타들의 파워가 센 리그가 진짜 없어요. 전 세계에 없을걸요? 네. 선수들 입김이 너무 세요. 네, 굉장히 세요. 노조 만들어가지고 네. 또 이것 맨날 하잖아요. 시끄럽게. 그렇죠. 예? 네. 이거 이승 기자는 네. 여기서 또 색깔을 드러내십니까?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 물론 권리는 어떤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네. 이 어떤 본인의 권리와 자격은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 그때 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NBA 스타들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경기를 출전해서 예? 이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이런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잖아요. 네. 대충 로드 매니지먼트 대충 하고 누워있다가 아씨 여기 뛰기 귀찮다 힘들다 짜증난다 나 이적할래 근데 나 저 팀 아니면은 바로 태업할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썩은 눈은 이 동태눈깔은 뭐죠? 갑자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동태눈깔 이제 네네. 그 권리를 이제 권리를 그럼요. 행사하기 전에는 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무조건 다해. 안 그러면 자,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 4, 5년 전에 4, 5년 전에. 5, 6년 네. 전이죠. 5, 6년 전에 이승 기자가 로키를 나갈 때 일단 무슨 얘기 의무를 다 했습니까? 이게 네, 이 얘기 정말 딥하게 들어가요. 이 딥하게 들어가면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하시죠.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저희가 NBA와 이 선수들의 이적 네. 어떤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일단 하든 걸 레아든 트레이드 되는 대로 저희가 네.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혹은 또 뭐 줌 통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키노반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